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시험 대비를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학원에서는 목차 정리, 이걸 평소에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목차를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찍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미리 시험 문제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도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형들을 정리해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올 유형들, 그리고 나오면은 틀릴 정도, 너무 쉬운 것도 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나오면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을 정도의 난이도들만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와 기출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만들었고, 이걸 단원별로 하나하나씩 하면서 목차를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이죠. 보통 학원에서 모든 학원에서 하는 기출문제. 그런데 이 기출문제를 그냥 풀 때와 뭔가 목적 의식을 갖고 풀 때하고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결과가. 이게 지금까지 목차 공부, 찍어주는 유형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하고 연결돼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서요. 이거는 이제 쉬운 거나 어려운 거나 다 하는 거예요. 교과서 문제들을 한번 쭉 풀게 되는데, 한 번이 아니죠. 2번 내지 3번 정도 풀게 되고, 한쪽으로 여러분이 교과서 유형을 풀었지만은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상하게 교과서를 3번 했어요, 5번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건 뭐냐면은 외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문제를 반복하면은 그걸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냥 암기로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안 하면서 풀게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틀렸던 유형하고 비슷한 다른 문제, 같은 유형이지만 비슷한 다른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연습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취향 유형으로, 우리 매스올릭을 통해서 취향 유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과제로든지 아니면 수업 때든지 연습하게 될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냥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냥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쭉 하게 돼요.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번 하고 3번 정도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왜 만들었냐, 이거를 똑같이 공부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양이,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양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를 이제 관람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냥 관객의 관점에서 관람할 때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감독, 얘네들을 다음 게임을 보내야 돼요. 감독의 입장에서 이걸 관람을 하면서 분석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뭐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입장, 선수의 입장에 대해서, 아니면 상대방, 적군의 모습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 관람하는 건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한테는 이 시험 대비를 할 때 그냥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가르쳐주는 해설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목차를 공부해요. 다른 학원에서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목차를 어떤 관점에서 공부해야 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모든 학원에서 하는 기출문제, 또는 뭐 교과서 문제든지,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야 될지, 요 2가지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요 2가지를 얘기하기 앞서서, 요것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수학 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수학 공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애가 기본은 할 줄 아는데 응용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본도 안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맨날 응용 문제, 좀 변형되는 문제에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 부분.
다른 과목에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애가 국사 개념은 잘 아는데, 국사 시험 보는데 개념은 잘 아는데 응용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봐요? 이게 수학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다른 과목에 대입해 보면 이게 좀 어색해요. 왜?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영어처럼 좀 어려운 과목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우리 애가 개념을 잘 아는데 응용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풀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고등학교 과학에서조차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기본은 하는데 응용이 안 돼서.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래요. 과학은 조금 달라요. 좀 이 중간 단계라고 할게요. 과학은. 예. 국사라고 합시다. 어떤 개념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연관들이 없어요. 뭐 흐르는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 봅시다. 뭐 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큰 그림으로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따로따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알면은 어떤 문제 풀 수 있고, 알면 풀 수 있고, 알면 풀 수 있고, 이게 그렇게 큰 요동치지 않고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했어, 아니면 강의를 들었어, 그럼 바로 풀 수 있어요. 예, 강의 들은 것만 가지고도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과목들이 꽤 많아요. 영어도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내용 알면 이거 맞히고, 이 내용 알면 이거 맞히는 거지, 이 내용 안다고 옆에 거 맞히지 않고, 네, 연결도 많이 안 돼 있고 변형도 많이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수학은 뭐냐면은 개념이 일단 덩어리예요. 함수 덩어리, 방정식 덩어리. 근데 이 함수하고 방정식도 고등학교 가면 한 덩어리로 묶어줘요. 뭐 가끔씩 함수 문제를 확률로 풀고 확률 문제를 함수로 풀고 막 그래요. 그 개념이 아주 큰 덩어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 개념에서 문제가 하나로 딱 나와서 이 개념을 알면 이걸 풀 수 있냐? 아니요. 개념 하나로 문제를 못 풀어요. 물론 기본적인 문제는 풀죠. 근데 어떻게 돼 있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개념은 아는데 이게 막 뻗쳐나갔어요. 막 중간에 막 이상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 막 연결돼 있고 붙어져 있고,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요거 하나하나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개념에서 뻗쳐나가서 막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 문제라는 이 유형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 유형인데 이 유형들이 많지 않아요. 중학교까지는 시험 한번 볼 때 유형이 50개 미만이에요. 좀 어렵게 나오는 동네에서 7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을 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도 그래요. 괜히 목차 아르키고 그래봤자 애들이 힘들어져요. 사실은 유형을 그냥 반복시키는 게 점수 100점 맞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공부 방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유형을 암기해서 그 문제 푸는 방법으로 다른 과목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연습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유형이 한 120개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 유형의 스펙트럼 어떻게 보면 캐퍼? 뭐라고 하죠? 범위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유형도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고, 특히 유형과 유형 간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선생님은 이제 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문 하나하나가 A, B, C, D라는 지문이 A, B, C가 뭉쳐서 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A, C, D가 뭉쳐서 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A하고 저 옆에서 배웠던 ZK하고 묶어서 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유형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이렇게 지문별로 선생님이 열심히 중간에 끊어서 읽게 하고 그 지문별 풀이 방법들을 연결시켜 주죠, 많이들. 네. 일단 근데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 유형 하나하나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된다. 목차를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뻗쳐나가는지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차를 우리는 외우게 시켜요. 시험 들어갈 때 목차를
분명히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외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테스트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거 끝까지 안 외우면 어쩔 수 없어요. 목차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목차에서 유형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학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래요. 기껏 공부는 해놓고서 개념 공부 다 해요. 개념 안 시키는 학원은 없고 개념 설명 안 하는 학원은 없어요. 개념 공부 다 해놓고 유형 따로 공부해요. 개념 따로, 유형 따로. 그럼 선생님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 선생님은 사실 문제 하나하나 틀린 거 가르쳐 주는데 되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잖아요.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개념하고 문제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 이거잖아요, 사실. 선생님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념하고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거. 계속 이것만 신경 써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데 그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목차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목차들인데 순환소수, 지수법칙,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 이렇게 목차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목차를 볼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딱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목차를 볼 때는 이 생각만 하세요. 어디다 쓰냐? 근데 어디다 쓰냐도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목차를 볼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순환소수네? 순환소수 수책에 암기라고 해놨죠. 이게 어떻게 보면 풀이 방법이고 이게 시험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암기해서 풀어야 돼요. 이건 유한소수가 될 조건 분모의 이하 5분인 분수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차들이 나오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기출문제 어떻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봐야 돼요. 순환소수 했어요. 야, 이게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시험 문제를 봐요. 기출문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찍어주는 유형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문제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 파트가 나온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목차를 볼 때는 뭐라고요?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냥 문제 푸는 거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억에 남는 것도 달라져요. 알겠죠? 문제를 풀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찍어준 유형에서는 이렇게 다 목차들을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이 써놨어요. 하지만 기출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써야 돼요. 예. 연습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왜 냈을까? 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왜 냈을까라는 건 어느 목차를 가르치기 위해서 낸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은 선생님은 문제에 나 말고 학교에서 제출하는 선생님 아니면 수능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이 개념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문이 이거예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개념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보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연결돼 있어요. 다. 특히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 같은 거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연결돼 있어요. 단원별로 나오는 문제 수도 정해져 있어요. 내신은 약간 그게 덜해요. 선생님 취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목차가 이렇게 순환소수, 지수법칙, 뭐 연립 1차 방정식 시험범위라고 합시다. 그럼 뭐 한쪽에 몰아서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내요. 골고루 내거든요. 그럼 골고루 내다 보면은 꼭 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문제를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이게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지? 이 기출이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지? 그걸 계속 봐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틀리는 기출들, 틀리는 문제들이 도대체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들인지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도 정의 쪽 문제들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공부할 땐 굉장히 쉽게 공부해요. 근데 문제에서 많이 틀려요. 그리고 개념을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게 아니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제를 풀 땐 뭐다? 이거 어느 목차에서 어느 개념에서 나왔을까? 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 가지 딱 목차를 볼 땐 뭐 한다? 이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거 시험지에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 땐 뭐 한다? 이거 어느 개념에서 나왔을까? 어느 목차에서 나왔을까? 요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맞는 문제든 틀리는 문제든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걸 바로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목차를 외우는 건데 이건 선생님이 어차피 수업 시간에 외우게 할 거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원 특성상 같이 수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강으로 이게 들을 수도 있는데 외울 때는 꼭 이렇게 외워줘요. 큰 목차들 먼저 외워줘요. 딱 보고 순환소수, 지수법칙,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뭐 1차 함수. 그럼 5개죠. 5개를 딱 손으로 써놔요. 5개. 그 다음에 목차를 딱 멀리 해놓고 안 본 상태에서 5개를 한번 다 찝어봐요. 첫 번째 순환소수, 두 번째 뭐였지? 부등식이었나?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함수. 한 개가 모자라네? 그럼 보는 거예요. 지수법칙. 그럼 다시 가리고. 그래서 5개가 다 외워졌죠.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순환소수 이 안에 들어가서 요것들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물론 나눌 때 좀 요령껏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뭐 계산을 한쪽으로 모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 뭐 별표 쳐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디테일한 유형들을 외워요. 이것도 물론 보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그럼 6개 딱 만들어 놓고 6자 써놓고 내가 아는 게 몇 개인지 안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개, 5개, 6개, 6개 다 되면 다 한 거. 그러면 이제 전체가 몇 개인지 나오겠죠. 우리 시험 볼 때 나오는 유형이 개념이 총 24개다. 그럼 이제 안 보고 24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하고 더 나가서 뭘 하는 거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요거는 사실 몇 분 안 걸려요. 뭐 20분? 20분, 30분이면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안 보고 쓰는 것도 테스트 보잖아요. 다 돼요. 하여튼 다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이것까지는 선생님이 테스트 봐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 풀면서. 그럼 첫 번째 수체계 하면은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냥 수체계만 기억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머릿속에는 수체계 하면 문제들이 생각나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순환소수 분수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문제들이 생각나요. 대표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출문제들이 생각난다고요. 여러분이 찍어두는 유형 강의, 유형 문제들을 풀면서 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야 될 건 뭐냐? 여기에다가 문제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를 입혀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풍성하게 유형들이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시험 못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잘 봐요. 경험상. 그런데 어떤 경우 못 보냐? 그냥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모르겠어요. 이 문제 모르겠어요. 이 문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근하에 치고 자기가 공부한,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고 잘 보고가 아니라 노력한 것보다 잘 보는 애가 드물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이게 어느 개념에서 나왔는지 이 생각을 꼭 해주면서 문제를 푼다면은 우리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점수는 10점, 20점 차이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